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겠죠. 도대체 왜 토트넘에 부상이 많을까? 토트넘의 문제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페리시치 부상이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생용 부상 있고요. 이 친구는 사실 돌아와도 크게 의미가 없죠. 솔로몬 부상이 있고요. 현재 벤탄쿠르가 또다시 아쉽게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더벤도 현재 햄스트링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부상자가 꽤 많아지긴 했다, 얘네도 이제. 그죠? 메디슨도 부상이고, 히샬리숑도 부상이고, 사르도 부상인데, 사르는 다음 경기에 맨시티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 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사르가 다음 경기에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부상이 있냐? 부상이 한 명이 더 있죠, 여러분들.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황로얄이 센터백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경기 센터백으로 황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둘이 주전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 풀백이 센터백을 볼 상황이 나오면서 뛸 것만 같았던 다이어가 어떻게 보면 벤치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음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삐질 대로 삐졌을 겁니다. 더 이상 다이어 회복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로메로랑 진짜 반더벤한테 밀려서 못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황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본인보다 먼저 뛰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이 친구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부상을 입었다. 진짜 그 금쪽이처럼 그 상담치료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까지 해서 현재 부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 9명의 부상이 현재 있는 토트넘을 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겠죠. 도대체 왜 토트넘에 부상이 많을까? 토트넘의 문제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트넘이 부상이 많은 데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뭐냐면,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어떤 축구를 했던 선수들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즌에 이 선수들이 역동적인 축구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꽤나 단순하게 뭔가 엄청나게 긴 거리 스프린트라든가 짧은 거리 스프린트를 많이 안 하는 선 안에서 그냥 한 번씩 카운터택을 나가는 축구를 했을까요? 무리뉴 때 토트넘도 그렇고 재차 압박이라든가 전방 압박을 길게 나가는 상황이 많이 없었던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근육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적응되어 있는 그 템포의 근육이 롱 스프린트를 많이 뛸 수 없는, 혹은 단기적으로 딱딱딱 재차 압박을 여러 번을 가져가거나 이 뒷공간을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많이 없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자체가 카운터 어택을 치는 근육에 최적화되어 있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 선수들은 무리뉴 때부터 그렇고 콘테 때까지 보면은 긴 시간 동안 근육이 카운터택을 치는 축구에 적응이 되어 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아래에 들어와서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빠른 축구를 가져가죠. 그 빠른 축구를 가져가는데 거기서 공을 뺏기면 재차 압박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재차 압박을 가다가 결국에 재차 압박에 실패. 그래서 뒷공간을 만약에 상대가 공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가 또다시 뒤로 뛰어야 되는, 스프린트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근육을 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너무나도 폭이 넓은 활동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게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도자라든가 피지컬 코치, 여러분들 근처에 피지컬 코치만 있어도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바로 그쪽에서 이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포스테코글루가 만약에 라인만 올려서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역동적으로 하지 않고 조절을 해주면서 만약에 플레이를 가져가고 때때로는 내려앉기도 하고 때때로는 재차 압박을 포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축구를 했더라면 사실상 부상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빠꾸 없는 축구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갈려나가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의 잘못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잘못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감독을 평가할 때는 경기력으로만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상 승리하냐 못하냐 이게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경기력이에요. 승리를 하거나 뭐 패배를 했어. 근데 경기력이 어땠냐 요거를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이 맨 매니저먼트를 잘하냐, 그 다음에 스쿼드 관리를 잘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포스테클로 감독님은 경기도 승도 많이 하고 있고 경기력도 좋고 그 다음에 맨 매니저먼트도 좋아. 근데 이 선수들에 대한 스쿼드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역시나 드러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뭐 태클이 들어와서 강하게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벤탄쿠르가 돌아와서 뛰자마자 그 캐신가 누구한테 이제 밟히면서 부상을 또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니 뭔 문도고 개소리냐, 벤탄쿠르는 결국 까여서 부상을 당한 건데 그게 뭔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축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에요. 이런 축구에 적응이 돼 있지 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런 역동적인 활약을 가져갑니다. 쉴 새 없이 뛰고 쉴 새 없이 패스하고 쉴 새 없이 압박하고 뒷공간 커버하고, 이러다 보면 호흡적으로 선수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결국에는 호흡적으로도 벅찰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럴 때 결국 태클이 들어오는 거를 더 피할 수 있는 장면에서 못 피하는 상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태클이 들어오는 거에서 뭔가 안 다치게 태클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서도 다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부상 위험도가 무조건적으로 높아진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리시치 훈련장에서 십자인대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페리시치가 훈련장에서 십자인대가 나갔고 솔로몬도 훈련장에서 나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훈련장에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 오버로드가 결국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를 뭐 100% 토트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쉬게 해주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선 안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지식선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토트넘의 부상이 많은 이유는 토트넘이 운영하는 경기 운영 방식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낭만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첼시전은 낭만이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이 토트넘의 축구를 절대 낭만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트넘 축구를 보면서 너무 이번 시즌 재밌게 보고 있었고, 경기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토트넘 팬이 될 것 같은데 잘하면 이번 시즌에 내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았잖아요. 근데 첼시전에서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우도기가 퇴장을 당하면서 9명이 뛰고 있는데 이 낭만 축구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감동을 줬고, 야, 우리가 숫자가 딸린다고 해도 이렇게 축구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아마 많은 감독들과 많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망치를 오한마로 진짜 망치 때린 느낌이 들 정도로 참신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첼시 경기를 보고 나서 끝나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고 부상자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합의되는 축구를 해야 될 거다. 지금 포스텍이 추구하는 축구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절대로 4등 안에 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한 가지 있었죠.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떠나갔어요. 3연패 했기 때문에 낭만이 떠나갔어요. 이제 낭만은 없어요, 이 팀에 더 이상. 여러분들, 이거는 낭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경기력이 좋고 뭐 하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스퍼시하다, 토트넘은 항상 수비 축구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재미있는 축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어. 경기 볼 때마다 우리가 이길 것 같고 경기 볼 때마다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재미있어. 근데 유로파리그도 만약에 못 나가, 혹은 만약에 파리를 또 해,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야. 이게 낭만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상자들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가장 걱정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 부상자 명단을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상에 들어가 있던 선수 중 한 명이 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부상자 명단에 잠깐 들어갔던 게 누가 있냐? 로셀수도 있었고요. 존슨도 심지어 이 부상자 명단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왜 다 부상을 계속 당했을까?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건데, 부상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부상을 계속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선수 중 하나는 저는 사실 우도기예요. 이 우도기가 부상이 있었고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이 우도기도 여러분들 지금 부상 위험도가 저는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도 축구하면서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서 축구를 길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도기가 이렇게 높은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축구를 하고 결국에는 레프트백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본인이 가져가다 보면 우도기도 분명히 또 과부하가 올 거고, 이번에 오는 과부하는 그냥 잠깐 근육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우도기가 진짜 햄스트링이라든가 뭐 진짜 종아리가 터진다든가 이런 진짜 큰 부상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손흥민 선수예요. 여러분들, 이 손흥민 선수가 걱정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방에서 너무 많이 뛰어요. 압박도 하고 재차박도 하고, 이게 상대방 수비수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둘이 있다고 하면은 기초적인 압박이 원래 얘한테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무리했던 압박이 뭐냐면 얘한테까지 갔다가 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얘한테 갔다가 얘가 공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가는 압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축구가 불안해요. 우리 이 아시안 컵을 앞두고 이 흥민 선수가 혹여나 종아리라든가 뭐 허벅지라든가 어디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까봐 저는 진짜 걱정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흥민이 부상을 당한다 하면 토트넘 망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망이죠. 망 중에 망이에요. 망 중에 망.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상자 위험도가 높은 선수 또 하나 있죠. 바로 존슨. 굉장히 부상도 위험이 높고 우도기까지, 이렇게가 현재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에요. 현재 토트넘에서 다음 부상이 올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라고 보면 이렇게 3명이 지금 부상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또 누가 부상 위험이 있냐면 이 선수도, 힐도 은근히 부상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것 중 하나는 부상 안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킵, 황로얄, 벤데이비스, 그리고 철광왕, 다이어, 호이베르,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셉세비. 이런 친구들은 부상이 잘 안 와요. 이 친구들이 부상이 왜 잘 안 오냐? 이 축구를 해도 부상이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축구를 하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른 축구를 해야 되고 빨라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정해진 속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빠르게 뛰고 싶어도 그 햄스트링의 자극이 크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주로 언제 오냐면, 피곤할 때, 진짜 쓸만큼 근육을 다 썼을 때 이제 지쳐갈 때쯤 스프린트 한 번 더 하려고 할 때 부상이 오는데, 거기서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부상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상이 자주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감탄해야 되는 선수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철광왕 셉셉이다. 야, 이 친구가 진짜 약간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인생을 살면서 일을 정말 잘할 필요는 없다. 진짜 개근하고 개근상 받고 꾸준히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꼭 오고, 내가 그 기회를 잘 받아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이 철광왕 셉세비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철광왕 셉세비. 자, 그러면은 이번 다가오는 맨시티 경기, 여러분들 이번 다가오는 맨시티 경기 때 토트넘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가 다뤄볼까요?